2024년 12월 11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일단 테마로 보면은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 요게 오늘 좀 눈에 띄는데, 음, 이성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대체 애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이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애들이 실적이 나아질 부분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이 왜 올라가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성적 판단으로.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얘네들이 대선 정책 관련주로 어쨌든 세력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 주식이 뭐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뭐 캐리소프트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 아가방 컴퍼니를 우리가 이렇게 좀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크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만 넘기면은 저점을 이렇게 계속 올려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 10,000원을 넘어가는 금액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도 먹을 게 아직은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세력들이 주가를 더 높은 곳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출산 정책 관련주들은 한동안은 인물 대선 관련주 정치 테마주 말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출산 관련 정책 관련주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 지켜봐도 좋겠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뽑아봤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좀 좋아 보이고요.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이게 고점 매물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가 여기만 넘어가면 여기 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리소프트도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꿈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 관련주는 요 세 가지 정도만 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나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가방.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할 때는 그래요. 이 양봉 중심 잡아도 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중심 깨지면 5일선 깨져요. 5일선 깨진다는 얘기는 이 양봉을 잡아먹는 그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세지는 거니까 5일선 깨지면 그냥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랜을 잡아보고,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 오늘 HD 현대 미포 요거 이제 신고가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어, 그런데 이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가 5일선 이탈하면 그냥 매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높으니까 매매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을 안 사고 이런 애들을 오히려 싸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공략을 하는데, 이게 시장이 좋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근데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밑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많은 사람들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52주 신고가 종목을 건드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어, 오늘은 그냥 출산 정책 관련주 캐리소프트, 아가방 요 정도만 좀 단기 매매로 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시기적으로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연봉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좀 불안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냉정하게 봐야 돼요.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내년과 그 다음 연도를 위해서 어디에서 씨를 뿌리고 있고 나무를 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음. 대표적으로 그런데 좀 표가 나는 게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를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연봉을 한번 봐야 돼요. 연봉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래 꼬리는 세력들이 매집, 윗꼬리는 개인들의 매집, 매수 영역이죠. 개인이 매수하는 영역, 세력들이 매수하는 영역. 그런데 여기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2024년 12월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40만 원 이상도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해먹으려고 할 수 있다. 3년 동안 지켰어요. 그러면은 지킨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서 매수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 많은 물량을 어디선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고작 뭐 25만 원, 30만 원 올려가지고 팔아먹기에는 너무 소소하다. 그래서 40만 원 이상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달에는 단기 매매 종목은 단기 매매대로 하고 좀 중장기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야 될 시기다. 그래서 5년선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들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5년 동안의 평균 가격 그 아래에서 싼 건지 평균 가격보다 비싼 위치에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3년 동안 지켰던 금액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뭐 연봉 본 김에 몇 가지 보면 그죠? 포스코 퓨처엠은 12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열어 둘 수가 있겠죠. 어, 지금도 나쁘지 않은 5년선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슬슬 매집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어, 덴티움, 이거 구독자님 요청하셨던 종목, 제 기억력이 좀 좋아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면은 해볼 만한 자리다. 적어도 평균 가격 8만 원까지는 내가 목표를 두고서 매매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윗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쭉 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보면은 한미반도체 연봉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이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어,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는 각자 뭐 선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의 모습과 연봉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자, 오늘 뭐 이수페타시스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를 또 시간에 다 뺐어요. 유상증자 나는 하겠다. 어, 지금 위치를 좀 보면은 5년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장투를 할 건지 선택의 문제죠. 15,000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몇 가지 더 볼까요? 삼성증권. 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까먹고 있었죠. 내년에 대체거래소 생깁니다. 지금 아무 관심이 없죠. 대체거래소, 증권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내년에 돈을 많이 벌고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자, 삼성증권 지금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못 먹어도 7만 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손실을 많이 좀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내년에도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에 갈아타기라든지 청소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연봉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5년선 아래에서 현대제철은 어제 한번 봤고요. 그죠? LG전자 6만원짜리 열려있죠. 6만원까지도 열려있다. 내년에 6만원 준비하면 되겠죠. LG 디스플레이는 뭐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뭐이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애고, 삼성증권 너무 이쁘다. 근데 그죠? 연봉으로 봐도 너무 이뻐요. 먹을 게 있어 보이죠? 배당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있어 보이고 주가를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내후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아직 올라갈 길이 남아 있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개별 그 이슈를 달고 오는 종목들을 매매하지만 그 단기 매매만 하면 안 돼요. 중장기 매매도 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중장기 종목도 하고 단기 매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